그래서 오늘 올씀 그 2권 여기 34쪽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네, 시제에 대해서 나오죠. 시제. 그래서 여기 이제 현재 시제랑 과거 시제랑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선 뭐 여러분들은 뭐 어느 정도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익숙하겠지만 그래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시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가 제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많이 들었던 질문이나 뭐 그런 것 중에 뭐였냐면은, 현재 시제 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어떻게 보면은 틀린 건 아니죠.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것도 현재 시제에 포함이 되기는 해.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BTS를 좋아한다. 그럼 난 지금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도 포함이 되는 건 맞지만,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면은 현재 시제는 사실 현재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때, 그때 현재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 시제를 초월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밌는 시제인데 뭐 여러분들한테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어제도 아침 6시에 일어났어. 나 오늘도 아침 6시에 일어났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아침 6시에 일어날 예정이야. 뭐 별일이 없다면.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현재 시제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I wake up at 6 o'clock every day.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현재 사실도 그렇고, 나는 뭐 지금 배가 고프다. 나는 학생이다. 뭐 이런 거. 현재 지금 있는 그대로 사실. 그것도 그렇고. 또 뭐가 있어요? 늘 꾸준하게 일어나는 일이나, 그러니까 현재 습관 같은 거죠. 쉽게 말해서 뭐 나는 공부할 때 펜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친다. 나는 공부할 때 집중을 잘 못한다라든지, 그런 습관도 다 포함이 되고, 또 뭐가 있어요? 진리, 과학적 진리 이런 게 들어가죠. 일반적인 진리, 뭐 과학적인 진리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구는 태양계 안에 있다라든지, 지구는 태양을 공전한다라든지, 다른 태양, 뭐 지구로 이런 것들. 사람은 산소가 있어야지 숨을 쉴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아주 높은 확률로 변하지 않을 만한 사실 같은 거를 얘기를 할 때 현재 시제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지가 않아요. 여기에는 이제 나오지가 않은데, 여러분들 현재 시제라고 하면 딱 4가지 기억하면 돼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속담이나 격언 같은 거 얘기를 할 때, 일반적인 경우에 다 통틀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경우, 그럴 때 우리가 현재 시제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뭐가 있어? 제가 항상 쓰는 그건데,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 소 읽고 외양간 고쳤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평소에는 뭐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현재 시제를 쓴다 이거예요. 속담 같은 거 쓸 때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 이 반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그것도 상위권 반이잖아요. 그러면은 뭘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냐? 우리가 현재 시제를 알 때 이거 말고도 언제 현재 시제를 더 쓸 수 있는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4가지 말고도 쓸 수 있는 경우가 충분히 더 많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근데 내가 이거 봐라. 새로운 거를, 너네 봤나 이거?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오. 쩔즈. 뭔가 스마트해졌지. 이거 네, 우리 원장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 딱 이게 필요 없을 때는 딱 이렇게 해놓고 설명을 하다가, 필요할 때 여기 딱 끌어다 놓고서 여기 딱 필기하고, 요 정도 배율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요 정도 배율. 그 정도 하면 이제 여러분 이거 잘 보이고, 약간 그 EBS, 어차피 내 채널 학고니까 내가 여기다가 무슨 뭐 EBS라고 하도 뭐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죠? 나 광고도 안 넣었어요. 뭐 이렇게 뭐 유튜브 통해서 뭐 수익도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쩔 건데. 그죠?
아무도 안 봐요. 지금 첫 번째 영상만 조회수가 10개고요. 나머지 거는 뭐 하나, no view 막 이렇게 뜨고 막 그 시청 기록이 하나도 없어. 올렸어요 유튜브에? 네. 이름 뭐예요? 이따가 알려줄게요. 좀 부끄러워요. 근데 이거 오늘 봐야 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제 채널이 학고기 때문에 시청 수가 안 오르잖아요. 그럼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봤는지 안 봤는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업을 봐야 되는 분은 반드시 보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간에 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쨌든 제가 현재 시제를 쓸 때 이건 잠깐 늘려야 돼 이거. 현재 시제를 쓰는 데 있어서 이게 좀 우리 유명하신 강사분들 보시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그 딱 띄워두시고 옆에다가 칠판 이제 판서 딱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구조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나마 마음에 듭니다. 아무튼 현재 시를 사용을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현재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렇죠. 두 번째 습관, 뭐 버릇 이런 거. 세 번째 뭐 과학이든 뭐 종교든 뭐가 됐든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담, 그죠? 속담이나 격언 같은 거 얘기를 할 때. 총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게 플러스 아주 가까운 미래 있죠.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뭐 5분 뒤에 영화가 시작한다. 뭐 내 기차가 이제 30분 뒤면은 도착한다. 뭐 이런 거 있죠. 상대적으로 가까운 미래일 때 우리는 미래 시제를 써도 됩니다. 원칙은 미래 시제를 써야 돼요. will을 써야 돼요. be going to를 써야 돼요. 원칙은 그런 표현을 써야 되지만 원하신다면 그러면 현재 시를 써도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the movie starts in 5 minutes. 그러면 5분 뒤에 시작한다는 건데 이걸 엄연히 보면은 지금 발화 시점보다 미래잖아요. 그럼 the movie will start in 5 minutes라고 써야 되는데 그렇게 써도 되는데 당연히 그게 원칙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the movie starts in 5 minutes 이렇게 써도 된다. 그런데 이 상대적으로 가까운 미래라는 게 사실 사람마다 다 주관적인 게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볼 수가 애매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1년 정도까지도 가까운 미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I will be a doctor next year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근데 I'm a doctor next year 이렇게 써도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회화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많이 쓰고 근데 I'm a doctor in 20 years 이러면은 20년 뒤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죠, 그거는. 그죠? I'm a doctor in 20 years라고 해서 뭐 못 알아듣진 않겠지만 조금 이상하다 느껴지겠죠. 부자연스럽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쓰시면 됩니다. 그 좀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1년으로 보시면 돼요. 마지노선. 보통 그렇게 많이 쓰니까. 아무튼 뭐 그거 말고도 정말 많아요. 현재시를 써야 되는 경우는. 문법,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 5가지 말고도 더 많은데 보통 이 5가지 같은 경우가 많이 쓰인다는 거고 보통 문법책에서도 많이 설명을 하고요. 이 외에도 많은데 요거 말고도 문법적인 이유 때문에 반드시 써야 되는 얘네들은 의미적인 부분 때문이고 의미가 아니라 문법적인 이유 때문에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자, 이거는 판서를 따로 안 할게요. 대표적으로 if절, 그죠? 조건절일 때. 뭐 굳이 if의 필요도 없어요. 그냥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건절일 때에는 그 부사절에서 will 대신에 현재시를 써야 된다. 그죠? 시간 부사절, 대표적으로 when 같은 거, 그죠? 요런 거 쓸 때도 마찬가지로
will 쓰면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부사절일 때, 시간 부사절, 조건 부사절 이럴 때는 현재 시를 써야 된다. 그거는 이제 will을 아예 못 쓰기 때문에 선택이 없죠. 아무튼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시제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재밌어요. 이런 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아장아장 아가 같은 느낌으로 이제 뭐 와를 이렇게 boils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제 너무 쉽다. 이거 개꿀띠 이러고서는 boils를 안 해. 그냥 boil만 넣어. 그러면 이제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3시 반에 오셔야 됩니다. 월수금. 초등부 반에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학생들 피드백을 받잖아요. 학생들 피드백 받다가 제가 좀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사실인데, 근데 제가 간혹 가다가 그 습관적으로 그런 말을 좀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상위권 반일수록 이런 건 다들 아는 거니까 이거 완전 기본이니까 모르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피드백 받았는데 뭐 다른 아이들은 선생님 다른 아이들은 그러면은 조금 뭐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길래 곰곰이 생각을 했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든 게 다 기본인 건데, 근데 학생들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게 말을 못 하겠어요 이제. 언행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애가 그 내 첫 영상에 댓글을 달았어요. 15초 이렇게 우선은 여기 틀린 것 같습니다. 딱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틀리진 않았어요. 틀리진 않았는데 근데 장난친 거야. 그래서 느꼈죠.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얘네들이 유튜브 댓글에다가 막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어차피 내 영상은 여러분들밖에 안 봅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그 중에서도 안 보겠죠, 그죠? 근데 찔렸니? 아니에요. 응? 아니에요. 8월 3일자로 올려놓은 거 있죠. 다 보셔야 됩니다, 자네는. 네, 내가 알고 있어요. 8월 3일자로 올린 게 내가 4개의 영상이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지금 자꾸 조회수가 첫 번째 것만 올라가고 10개 됐는데, 다른 거는 조회수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걸 보셔야 되는 분이 지금 2명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만 보셨다는 건데, 누군지 제가 색출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표정 보니까, 하영 표정이 딱 걸리잖아? 그러면은, 레브라도인가 뭐 골든 리트리버처럼 이렇게 강아지처럼 이렇게 쭈그래 뭔가 표정에서 다 나와. 너구나. 아무튼 보세요. 어쨌든 정말 새로운 느낌이었죠. 내가 댓글을 삭제를 시켜버릴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댓글을 이 권력의 맛을 보니까 좋았습니다. 네, 아무튼 장난이고요. 네, 이렇게 현재 시를 쓰고요. 그리고 과거 시제 같은 경우 과거의 사실을 나타낼 때 쓴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얘를 쓸 때 과거의 사실을 나타낼 때는 뭐 특정 과거 시점에 나타내는 거랑 같이 써주면은 정확히 뭐 좋은데, 근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이 과거 부사나 과거 부사구 같은 거 얘네들이 같이 오면 반드시 과거 시를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약간 좀 설명이 조금 틀리진 않았는데, 설명이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거랑 조금 다르죠. 보통 이런 얘기는 현재 완료일 때 많이 하죠. 현재 완료 시제를 쓸 때 특정 과거 시점에 나타내는 게 나오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똑같은 말이긴 하니까. 근데 요 설명에 첨언을 하자면은 특정 과거 시점에 없어도 됩니다. 당연히 과거 시제는 특정 과거 시점 5 years ago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이런 거 안 나와도 됩니다. 과거 시제는 여러분들이 쓰고 싶을 때 쓰시면 돼요. 시점이 있든 없든 간에. 자, 그럼 이제 아래 현재 완료가 나와요. 이 현재 완료는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정확한 과거 시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현재 관련성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 어떤 특정 행동을 했다, 혹은 어떤 특정 상태였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행동이 이어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을 때, 그럴 때 현재 완료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염두에 두고서는 계속 그거를 논리적으로 막 쓰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이거 어떻게 쓰느냐? 그냥 어떤 특정 상황이 됐을 때 많이 쓰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외국인들도 이거를 막 머리로 굴려가면서 쓰지 않거든. 그리고 아주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현재 완료를 쓸 때 그냥 과거 시제를 써도 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어떤 특정한 경우를 빼면은. 근데 그 반대는 좀 힘듭니다. 과거 시제를 써야 되는데 현재 완료를 쓴다? 그래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좀 드물어요. 아무튼 간에 여기 보도록 하죠. 얘는 그 용법이에요. 이제 현재 완료를 쓸 때는 네 가지 용법이 대표적이긴 하죠. 근데 요거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이거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현재 완료 시제를 쓸 때는요 특정 과거 시점이 안 되죠. 특정 과거 시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이거 매우 매우 중요하거든. 그런데 많이들 의외로 되게 많이들 틀리는 게 뭐냐 하면은 단어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yesterday, ago 뭐 이런 것들 걔네들이 나오면은 잘 파악을 해요. last week 이런 게 나오면은 이런 단어 나왔으니까 얘는 쓰면 안 되는구나, 얘는 문법 저거 틀렸다, 이런 걸 파악을 하는 능력이 탁월한데, 그런데 의외로 접속사라든지 그런 게 나오면은 좀 헷갈려 합니다. when, 대표적으로 when 나오잖아요. when이 나오면은 이러면은 헷갈려 해요. 여러분 when은 특정 과거 시점을 나타냅니다. when 얘는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간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얘.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났을 때, 그건 과거 특정 시점입니다. When I was born, 이거는 특정 시점이에요. 그럼 현재 완료는 when이랑 같이 못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헷갈려요. 제가 양심 선언을 하자면은, 그 다른 우리 문법 이그잼 3레벨 책 있었죠. 그거 할 때, 그 책을 이제 푸는데 여러분들보다 한 살 선배입니다. 한 살 선배가 그 책을 저랑 나가면서 2주 안으로 한 권을 다 끝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딱 두 문제 틀렸습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 관련된 문제였어요. 근데 나도 그 문제 봤을 때 처음에 되게 헷갈렸어요. 왜냐면 읽히는 게 정말 자연스럽거든. when이 들어가도. 근데 따지고 보면 when은 특정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면 안 되겠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것도 안 됩니다. by the time. 그러면 얘도 특정 시점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거 두 개 나타낸 거, 이거 얘 by the time도 시간 부사절 접속사예요. 얘 접속사 취급해야 돼요. 희한한 거야. 내가 이거 예전에도 설명한 것 같은데, by는 전치사잖아. 얘를 이제 구문 분석을 해보면은 얘 전치사잖아. 얘 명사구. 어떻게 보면 전치사 구예요. 그러면 근데 얘가 전치사 구로 사용을 한다고 해서 얘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in my car 이렇게는 쓰면서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돼요. 근데 by the time은 얘만 쓰고서 끝내면 안 돼요. by the time 이러고 딱 끝내버리면 안 돼. by the time 주어 동사가 들어와야 돼요. by the time I finish my work, 내가 내 업무를 끝날 때쯤. by the time의 뜻은 참고로 뭐뭐 할 때쯤입니다. 얘는 특정 시점입니다. 특정 시점. 얘는 과거도 되고요, 미래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고요. 다릅니다. 근데 얘가 과거의 의미로 쓰였을 때 현재 완료를 같이 쓰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얘도 시간 부사절, 즉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지금 알려드린 김에 같이 알아가세요. 얘는 접속사를 써야 된다는 걸. 그리고 얘는 미래 완료 시제, 앞으로 여러분들 배우게 되겠지만 미래 완료 시제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겁니다. 이 by the time은. 그 뜻은 얘가 시간 부사절 접속사라고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제가 설명을 했던 거랑 같이 가면서 by the time을 썼을 때에는 요 절에선 will을 쓸 수가 없습니다. by the time I will finish 이거 절대 안 돼요. when I will finish가 절대 안 되듯이.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요거만 좀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네. 요거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완료적 용법이 있어요. 우리 이런 걸 막 뭐뭐 용법 이렇게 부르죠. 현재 완료 시제 중에서도 완료적 용법이 있는데 완료적 용법은 말 그대로 의미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딱 끝나버리는 겁니다. 완료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부사를 보통 많이 쓰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부사들 있죠, 얘네들. 여긴 좀 많이 쓰였어요. 보통은 뭐 이제 뭐 just나 already나 yet이나 뭐 보통 그런 세 가지 정도만 좀 알려주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엄청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현재와 관계 있는 부사 얘네들이랑 같이 종종 쓰인다라고 했어요. 여기 just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러면 이 부사를 어디 넣어야 되냐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얘는 have랑 pp 사이에 넣어야 돼요. have already finished, have just finished, have yet finished 뭐 이런 식으로. 근데 just는 가운데 써야 돼요, 반드시.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already 같은 경우도 문장 끝에 넣어줘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he has finished his long speech already. 뒤에다 써도 돼요. 근데 just는 he has finished his long speech just.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just는 반드시 이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already나 now나 이런 것들은 yet 같은 것도 그렇고 문장 맨 뒤로 빼줘도 됩니다, 걔네들은. 그 외로도 나머지 애들 여기 recently, lately, today 얘네들도 전부 다 문장 뒤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보통 till now, this week 이런 거 있죠. today 이런 거, now 이런 거, now, today, this week, till now 이런 것들 얘네들은 사이에 들어가진 않아요. 보통 맨 뒤에다 넣습니다. 걔네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과거 동작의 현재 결과 얘는 결과적 문법이잖아요. 이거 얘 보통 얘는 동사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정확한 거는 동작의 현재 결과니까 이 결과성에 대해서 보시면 돼요. 가져갔어. 그래서 우산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어떤 특정 행동을 했으면 그 다음 단계, 바로 다음 단계의 영향력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결과적 용법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좀 뭐 복잡하잖아요. 그냥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얘는 돌이킬 수 없는 동사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롤백을 할 수 없는 동사들. 예컨대 뭐가 있을까요? eat, 먹다 이런 거. 먹은 걸 다시 어떻게 해요? 그죠? 가져가다도 그래요. 가져가 버렸으니까 없잖아요. lose, 잃어버리다. 그죠? 또 뭐 grow up, 성장하다. 얘네들 롤백 할 수 없습니다. die, 죽다. 어떻게 롤백을 해요? 그죠? go, 가다. leave, 떠나다. 그냥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선생님 그럼 모든 동사들이 되돌릴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막 되게 철학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돌이킬 수 있는 동사가 있나요? 돌이킬 수 있는 동사가 있긴 한 걸까요? 나도 없어요? 씻다, 샤워하다 뭐 이런 거. 돌이킬 수 있어요? 씻으면 씻은 거 아니에요? 돌이킬 수 있지 않아요? 씻었으니까 조금 있으면 또 더러워지잖아요. 아닌가? 잠깐만. 글 쓰는 거? 글 쓰는 거? 네, 뭐 그런 것도 되고 저기 어디 가본 적이 있다. 이런 거 충분히. 그러니까 go를 써버리면 가버린 건데 갔다 온 게 있잖아요. 돌이킨 거잖아요. 갔다 온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너 미국 가본 적 있어? 그럼 가본 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미국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내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온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근데 고는 가버린 거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그러니까 딱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그 예전의 상태가 혹은 지금 그 존재 자체가 없는 거. 예전의 상태, 예전 그대로의 보존 상태라든지 아니면 지금 존재 여부가 아니한 거, 존재하지 않는 거, 요런 거에 대해서 보통 결과정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grow up, 성장했어요. 그래서 과거 어렸을 때 모습은 다시 없죠? 다시 못 따라오죠? 네, 그런 거. 떠났어요. 지금 없어요. 뭐 죽었어요. 지금 없어요. taken, 뭐 가져갔어요. 지금 없어요.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항상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나도 생각지도 못하게 설명을 하다가 이렇게 막 레벨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도. 여러분들의 이제 지식을 쌓아가는 레벨업에 있어 나는 이제 막 가르치는 연구에 대해서 레벨업을 하나씩 합니다. 아, 이렇게 가르치면 효율적이겠다 이런 거. 3번 현재까지의 경험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 지금 부사들이 쓰죠. ever, never, once, twice, three times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얘는요 뭐뭐 해본 적이 있다예요. 근데 여기 안 나온 것 같은데 자 여기 옆에다 써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그냥 뭘 쓰려고 했지? 뭘 쓰려고 그랬지? 요즘에 가물가물합니다. ever를 쓸 때는 보통 질문에 많이 씁니다. 얘는 의문문에 많이 씁니다. 의문문에 많이 써요. Have you ever tried this Thai food? 너 이 태국 음식 한 번이라도 먹어본 적 있냐 이거예요. 그럼 ever를 질문에 쓰잖아요. 걔는 뜻이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이 ever를 외우는 것도 좋지만 이 단어의 의미를 이제 좀 습득하시는 게 좋아요. ever는 뜻 자체가 인생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살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forever가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걔는? 영원이란 뜻이 되기 전에 원래는 그러면 ever라는 자체가 삶이라는 자체였으니까 인생 자체였으니까 그 인생 기간이었으니까 forever 그 인생 기간 동안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처음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주관, 영원성이라는 게 개인적인 주관에서 봤을 때 내가 죽을 때가 아닌가요? 그죠? 내가 죽고 나서 내 인식이 남아있어서 세상이 계속 돌아가는구나를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일단 죽으면. 그죠? 이런 거 재밌지 않나요? 이런 생각해보는 게? 뭔가 이 세상이 프로그램인 거야. 내가 죽고 나면은 딱 꺼지는 거지. 모든 게. 내가 죽으면은 너네들은 갑자기 시스템 종료해서 뿅 없어지는 거야. 내가 죽는 순간 같이 뿅 사라지는 거야. 한번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데카르트였어요. 데카르트. 철학자. 아무튼간에 네. 그래서 이 ever라는 거 단어 자체는 그 인생 끝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forever라고 하면은 영원이라는 의미가 된 거다. 그래서 never라고 하면 뭐가 돼요? 그러면은 n이 붙어서 살면서 단 한 번도 안 한다 이런 거죠. 절대 없다 이런 거죠. 그죠? 얘를 보통 의문문을 쓴다는 거, 의문문을 안 쓸 때도 있어요. 일반 평서문에 쓸 때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once, twice, three times 이런 게 있는데 한 번, 두 번은 once, twice로 쓰죠. 뭐 굳이 one time, two times 이렇게 잘 안 써요. three times부터는 이제 times로 붙여요. 근데 얘네들도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three times는 thric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세 번이란 뜻이에요. 얘가 thrice. 근데 이거 몰라도 돼요.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거 쓰지도 않아요. 외국인들도 이런 거 하면 몰라요. 외국인들 thrice라는 뭔지 몰라요. 이게 뭐 새로운 쌀의 종류인가? 근데 뭐 이제 그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3, 4, 5 times, 6 times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빈도부사들 나옵니다. often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고요. 당연히 sometimes도 쓸 수 있고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계속적 용법이 나오죠. 자, 얘를 보실 때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얘가 현재 완료,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완료를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내가 봤을 때는
얘가 1위지 않을까 싶어요. 개수조 용법이. 그 다음에 경험적 용법이 2번으로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 내가 이거 설명하려고 했어. 내가 이거 설명하려고 했었어. 내가 아까. 경험적 용법을 쓸 때 있잖아요. 왜 이래, 이거? 경험적 용법을 쓸 때, 요거 같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뭘 쓰려고 그랬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야. 네. He has gone to America. 얘랑 얘 차이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거 아까 쓰려고 했어요. 경험적 문법 나왔을 때. 얘도 경험적 문법입니다, 여러분. He has gone to America는 얘는 결과적 문법입니다. gone을 썼으니까. 근데 얘는 he has been to를 쓰면 얘는 경험이에요. 차이가 뭐냐면 he has been to America는 그는 미국에 가본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게 여행이든 뭐가 됐든 가본 적이 있다. 비동사를 쓰면은 가본 적이 있다가 돼요. 근데 go를 써버리잖아? 그럼 지금 가서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요 의미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얘는 경험적 용법인데 이 비동사를 사용을 하면서 계속적 용법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할 계속적 용법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계속적 용법을 쓰면은 뭐 얼마 동안 보통 많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계속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 현재 완료 진행 시제랑 같이 쓸 수 있습니다. I have been waiting for you.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현재 완료 진행 시제랑 매우 비슷하게 쓸 수가 있어요. 현재 완료 계속적 용법이. 근데 얘를 쓰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를 쓰기 위해선 얘를 쓰기 위해서는 좀 줄여야겠다. 아니 이거 for 그리고 since 요 두 개 얘네들 전치사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접속사가 아닙니다. 얘네들 지금 얘네들이랑 쓰였을 때 계속적 용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for는 언제 쓰는가? for는 얘는 뜻이 동안이죠. 얼마 동안.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간을 나타내야 돼요. 기간. 5년 동안 5년 동안 뭐 7일 동안 10초 동안 뭐 이런 거. 자 이제 since를 사용을 하면은 얘는 언제부터가 돼요. 얘는 말 그대로 since는 언제부터기 때문에 시점을 가리켜야 됩니다. 시점. 특정 시점이 나와야 돼요. 제가 현재 완료는 특정 시점을 쓰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근데 얘 since가 들어가는 계속적 용법에서는 반드시 특정 시점을 써줘야 됩니다. 그걸 안 쓰면 얘는 현재 완료 계속적 용법이 될 수가 없어요. 얘는 무조건 특정 시점 써줘야 돼요. since before 이런 거 될까요? 이거 안 돼요. before는 특정 시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since before 이런 거 말고 완전히 딱 말해줄 수 있는 거. Since when I was born.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Since 1990. 1990년부터. Since today. 오늘부터.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요거 he has been to America 얘랑 엮어서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문장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쓰잖아요. 얘는 계속조문법입니다. 근데 뭔 차이가 있어요? 뒤에 for를 썼다는 거랑 전치사 in을 썼어요. to가 아니라. 여러분 to를 쓰잖아요. 전치사 to를 he has been to라고 하잖아요. 그럼 가본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he has been in을 쓰잖아요. 그럼 거기서 살아본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 동안 지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he has been in America for 2 years. 2년 동안 산 적이 있다. 2년 동안 있은 적이 있다. 물론 2년 이렇게 긴 시간으로 안 가도 돼요. 그냥 뭐 30분도 돼요. He has been in America for 30 minutes.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미국에 도착한 지 30분밖에 안 됐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30분밖에 안 있었다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전화해가지고 야 나 큰일 났어. 공항에서 체류됐어. 나 지금 다시 입국 금지래. 이러면서 여기 도착한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표현할 때 I've only been in America for 30 minutes. 나 30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in을 쓴. 그러면 여기서 he has been to America for 2 years. 이렇게 될까요? He has been to America for 2 years. 이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for를 쓰면은 얼마 동안이라는 뜻이 돼요. 행동의 유지 기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to를 쓰잖아요. 걔는 행동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걔는 갔다 온 거예요. 유지성이 없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to를 쓰면은 뒤에 거 for를 빼버려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뭐 from our childhood 이런 거 우리 어렸을 때, 이 childhood가 그냥 어렸을 때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아동기, 유아기 뭐 이럴 때, 그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뭐 for since 말고도 뭐 these 2 weeks from our childhood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거 기간이냐 아니면 시점이냐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하셔서 해석을 풀이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유닛 엑서사이즈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숙제를 풀어갖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닛 3는 잠깐 우리 쉬는 시간 갖고서는 조금 이따가 시작하도록 하시죠.